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저희 가게입니다. 좀 가렸어요. 누님과 같이 일하는 곳인데, 누님이 매형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며칠 비웠는데,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또 녹음을 떠서 기록을 남기고 소통하려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쉬지 않고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현장이 난삽하지만 또 이해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병원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몇 마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가 저만치 있어서 정말 치료를 해야 될 때 팔짱만 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의료 파업의 문제가 아직 풀려지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가 되어서 이제 긴급한 상황 속에서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만나야 되는 입장에서 서서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뉴스 속에서 보는 이야기와 달리 내가 긴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와닿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매형의 일을 통해서 제가 우리 의료 체계를 약간 살펴보고 또 현장을 좀 이렇게 스케치해 보면서, 선진국 독일은 도대체 효율성과 의료 서비스 질에서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 5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벽에 전화는 사실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전화가 없으니까. 누님께서 명이 넘어졌는데 많이 다친 것 같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119를 빨리 부르라고 해서 119를 불러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독산동에서 충남에 신석기 이제 강남 순환도로가 있으니까 한 35분 40분이면 새벽에 가거든요. 새벽에 5시면 제가 길냥이들 또 길거리에서 이제 밥 주고 집에서 밥 주고 그러다 보면 보통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지요. 빨리 가보니까 정형외과에서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병원이 있긴 있어서 동네 가까운 데를 이제 보냈는데, 담당 선생님이 9시에 오시기 때문에 응급처치만 하고 이제 유지 상태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을 만나고 나니까 원장님께서 환자가 고위험군 뇌 질환이나 스텐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술을 할 때 인공뼈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원래 대학병원 다니시던 곳에서 소견서를 받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아침에 병원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상담실도 전화가 왔어요. 병원을 옮겼으면 좋겠다, 전환해라 차라리, 왜냐면 이것은 종합적 검토 속에서 수술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깨 치료하다가 생명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송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종합병원, 대학병원인데 한산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파업 중이라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게 뭔 말인가. 의료 분야에 각각의 이유와 타당성은 있지만 이게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이렇게 아직도 치료 현장이 급한 현장 속에서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화가 너무 났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지금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을 수 있으니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라. 환자의 상태가 나이도 연로하신 데다가 또 많이 다쳐서 이게 온몸이 퉁퉁 부어 있는데 집에 가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할 수 없었죠. 지금 다시 이제 모셨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오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갖고 집으로 오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도대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선진국의 OECD에 속한 나라의 상위에 있으면서 의료 정책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생각이 들면서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의료 체계가 잘 잡혔다는 얘기를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과연 거기는 의료의 효율성하고 환자의 질, 서비스의 질이 많이 좋다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병원 체계가 이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공공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영리법원이 있고 또 민간법원 병원이 있는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이더라고요. 하기야 거기는 뭐 수업료도 안 내지만 또 병원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재정으로 또 시 재정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들이 우리처럼 직접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병원에 그 기자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잉 진료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엄청 병원이 사업성으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우리 의료 분쟁의 키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그 운영비와 어떤 그 비용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의료 분쟁의 문제가 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원 의사나 또 성직자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한쪽은 육체의 생명이고 한쪽은 영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기량과 역량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긴 하지만 고난도의 고숙련의 의료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조종사를 키우듯이 파이러트를 키우듯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보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독일에 보면 그 상황을 보니까 독일은 공공병원이 30%예요. 지방정부나 시정부 예산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단체, 정식자, 기타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병원이 37%. 그러니까 67%가 공공병원인 거죠. 일반인이 접촉이 쉽고 또 문이 열려져 있는 병원이라는 뜻이고, 다만 33% 정도 민간 건강보험이나 가입자나 고품질의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 병원이 있는데, 이게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무료니까. 그리고 정기검진이나 예방 서비스가 잘 돼가지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위기관리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자료 중에서도 보였고, 또 고품질의 치료를 위해서 병상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의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서 입원 환자 수를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병원에 한번 들어가려면 딜레이 되거나 연기되는 건 사실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료의 서비스의 질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의료 환경의 출발점이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OECD 통계 2020년에 비교를 해보면 1000명당 2.5명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독일은 4.5명인데 OECD 국가 중에서 7번째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5명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안 되죠, 반. 그래서 의사가 회진할 때 시간이 아주 짧잖아요. 그리고 줄이나 연줄이 없으면 능력이 안 되면 6개월도 기다리는 의료 서비스의 그 불평등 속에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독일도 우리 이제 의료 분쟁 속에서 그 의대 증원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2,000명이 많다 적다 아니면 또 현상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는데, 신정부에서도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성숙된 방향으로 목표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병원의 목표가 뭘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갖가지 요구되어지는 의료계 현장을 직시할 필요는 있고, 또 응당타당한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면서 독일의 경우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의사노동조합에서 그랬잖아요. 적극적인 국가가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의대 정원을 많이 확대해라. 적어도 2배 이상의 획기적인 확대를 하라고 팬데믹 때도 이렇게 조정했다고 보면 우리 시스템하고 많이 획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독일은 의료 인력층의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 의사의 수가 참 중요하죠. 전문의나 전문성도 중요하죠, 분명히. 하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질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유있게 연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독일 의사들은 성적보다는 적성을 더 중요하시 의사 선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을 강조한다는 뜻이죠. 적성을 중시하는 의사 선발, 또 의료 인력을 강조하는 교육을 많이 하면서 참으로 친절하다, 이렇게 우리
기록이 돼 있고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큰 명의 사고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의사가 성숙한 태도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국민도 협조해야 되지만 정부 행정기관에서 또 그들에게 합당한, 그들이 안착할 수 있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 정책을 펼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의료 체계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사가 데려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 또 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의사의 직업 윤리를 독일에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공부 서열선으로 의대를 가잖아요. 대치동에서 의료 고시 유치원생들도 본다는데 우리가 그것은 사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의대를 가라 하는 것은 경제적 소득 또 이 나라에서 의사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자본의 획득력 등들 때문에 의사가 데려간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다루는 일이 돈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업도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욕망 속에 있으면 신뢰를 잇기가 어렵고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모든 과장 홍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품에 대한 가대 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데 의사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영역에서는 얼마나 성숙되고 또 고차원적인 직업윤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공공선을 위해서는 병원의 주의 목적이 생명을 살린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자잖아요. 그 일에 사회적 컨센서스가 그분들에 대한 고생 또 그분들에 대한 애우나 그분들에 대한 상감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돈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역량 속의 역량을 고평가하면서 그분들이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이 다치고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터치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9일이군요. 여러분 다소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한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